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독서 동아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독서 동아리가 뭔지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최근 들어서 독서 동아리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좀 있는데, 독서 동아리가 책을 읽기 위한 모임인가? 라는 생각. 그리고 여기저기 문헌을 뒤져보니까 독서 동아리가 역시 그 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임이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글을 통해서 보면 그 자신의 그 불안함, 자신의 그 뭐랄까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독서 동아리를 나가고 좀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은 목적이었죠. 그런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제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좀 매달을 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어떤 모임, 새로운 논의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동아리는 책을 매기로 했습니다만 거의 뭐 책 얘기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 책들이라는 것들 대부분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실용서? 좀 가벼운 책들? 시류에 맞는 책들? 뭐 그런 책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는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고전을 읽는다던가 뭐 굉장히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읽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가 책을 읽는다 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 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 얘기를 하지만 책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책 얘기를 하면서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책의 역사, 책이 얼마나 오래됐지? 엄청 깁니다. 소위 예전에 그 활자 아니라 문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우리 기록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그 기록이 일정한 형식을 취하면서 우리가 책이라는 모양새를 갖게 됐고 이것이 인쇄혁명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보급되어진 그런 것들이 책입니다. 아주 대대적인 출판사들도 생겨나고 인쇄소도 생겨나고 서점도 생겨나고 물론 도서관은 그 이전서부터 존재했지만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책은 굉장히 대단한 매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책이 누구와 경쟁했고 어떤 경쟁 체제 속에서 탁월한 역할을 했을까? 실은 없습니다. 책 위에 어떤 매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까지. 불과 1, 200년 안에 책 이상의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소위 책 이상의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있냐면 일단 소리가 있고요. 제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떤 기호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기호화가 뭐 손짓 발짓도 하나의 기호 형식을 갖게 되고 깃발의 형식도 있어서 배에서는 그 깃발로 서로 색깔과 깃발의 모양새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자를 통해서 활자화 되어지면서부터 소통의 이제 효과가 엄청 대단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활자화된 기록, 문자로 전달된 기록물은 그 자체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 썼던 글들도 수백 년을 내려올 수 있고 다른 지역에 전혀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썼던 글들도 어느 순간 우리가 만나서 간접적이나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고 그게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을 내려온 책이
그 세계가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출판이라는 세계 자체가. 출판 하나의 문화, 미학,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속에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뒤늦게 등장한 매체지는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책에서 가졌던 제한된 생각들, 제한된 행동들, 행위들이 터져나오는 거죠. 뭐 수천 년 전 사람은 뭐 자기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형상을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이름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우리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은 그 욕심을 책으로 풀었습니다. 책에다가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이상의 내 이 행동, 나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까? 덕분에 글자는, 문자는 엄청난 발전을 하죠. 소위 어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잘 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냥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보고 있는 색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색에 민감한 민족들은 색을 엄청나게 세분화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색과 관련된 오일을 만들어내거나 사냥하는 사람들에서 그 동작 하나하나에다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작에다 굉장히 다양한 어휘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동작 저런 동작에 대한 어휘가 다 다르고 그것을 씀으로써 듣는 사람은 읽는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같이 튜닝, 공감하는 거죠. 공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끔 만드는 엄청난 재능, 자질을 보였던 것이 문자이고 책이고 활자화되어진 대량 복제 시대였습니다. 근데 음성, 음향, 영상물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은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성비를 못 쫓아와서 하나의 그 예능 장르로 갔죠. 음악이라든가 뭐 강연, 좀 다른 형태로 갔던 것들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는 거의 하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완고하게 표현을 한다면 독서 동아리는 독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독서 동아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럼 독서의 진정한 의미가 뭐니? 아까 말씀드린 활자, 문자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는 건데 이 문자는 그동안 수백, 수천 년 동안 굉장히 발전했지만 이 발전은 뭐냐면 다 간접적인 거거든요. 문자를 통해서 어휘를 통해서 문장을 통해서 그 상황을 재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 재현 속에는 나의 감성적인 부분과 나의 속마음까지도 나의 심리 상태까지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자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든가 그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자 전달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반면에 소리라든가 영상은 잘 모르더라도 우리 인류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인 행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물론 100%는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데 문자는 진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공유하지 않는 소위 그 문자를 통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지 않으면 소통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이루어진 동아리는 독서 동아리는 말 그대로 그 문자가 갖고 있는 뭐 쉽게 표현해서 활자가 갖고 있는 의미야 그 활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미세함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야 이거 어때 이런 어휘들 내 책에서 읽었던 이런 멋있는 문장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이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사람들 활동도 들여다보고 여기저기 매체를 통해서 독서 동아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독서 동아리에서 책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이 책이 목적이고 책을 통해서 얼마나 책을 잘 읽을까가 중요하다기보다 책은 그냥 단순히 수단이고 어떻게 보면 핑계이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작업이 있어서 너와 내가 공감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고하고 보수적으로 정의를 하면 책을 갖고 있는 느림의 미학, 그 속에서 표현되는 그 표현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밝혀내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키워가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의 언어 문화를 성장시키는 거겠죠.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거겠죠. 대화를.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한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합니다. 배우기 쉽고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표현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쥐고 있다는 것이지, 진짜 표현이 다양할까 보면 우리 어휘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특히 외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는 그 외래 문물이 담고 있는 어휘들을 제대로 우리 어휘로 소화시키질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생활 양태 속에서 만들어진 어휘들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독서 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런 모임들, 그래서 제가 조금 끌어서 말씀을 드리면 도서관이 하는 활동 중에서 독서 동아리 굉장히 중요한 그 주민 활동들일 텐데,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대학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네들 중에서 특정한 어떤 지역사회, 이 지역의 어떤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이 지역의 마을을, 역사를,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표현하는 능력, 그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좀 다양한 어휘를 발굴하고 개발하고 확장시키고 서로 소통하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죠. 우리 민족이, 아니 좋게 조그만 동네에 몇몇 사람 살던 친구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서울로 가고서 모였을 때 서로 너희는 그렇게 살았니? 아, 그게 뭐니? 서로 모르는 행동, 모르는 놀이, 모르는 어휘, 사투리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고유의 그 동네의 말일 수도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장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도 그냥 사멸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데가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됐던 자기네 문화, 어휘 문화, 언어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강제로 없애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 아니니 하는데,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의도 뒤에는 의도치 않은, 내가 원치 않은 개발이라든가 교류라든가 섞여서 자연스럽게 이게 사라져가는, 자연스럽다기보다 거의 반강제로 미필적으로 사라져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켜줘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서 동아리의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협의로 독서 동아리를 정의하자면 그런 역할을 해주는 집단이 필요하고, 공공도서관들은 그런 집단들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각설하고 그런 동아리만 동아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책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 봤더니, 책을 읽는 것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주의, 사상에만 몰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작업. 소위 사람을 만나는 것과 책을 만나는 건 대등한 입장에서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은 저 사람의 인생을 듣는 것이고,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 살아온 여정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표현돼서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반응하는 작업이고, 그 반응이 적대적일 수도 있고 친화적일 수도 있고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형태로 리액션들을 우리가 하고 사는데, 책도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책은 수천 년 동안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로 그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좀 입체적인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 글로 담긴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소위 문해력만 향상시킬 수 있다면 소설이 훨씬 수월하죠. 우리도 이미 예전에 쓰여졌던
고서들, 한자어로 쓰여진 것들, 한문들, 또는 우리말로 쓰여졌지만 초기 우리말본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휘도 사라진 것이 있고 문법도 잘 맞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익히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한문을 알면 예전에 썼던 글들을 읽을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알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영어권은 아니지만 저 사람도 영어라는 제2외국어를 통해서 각자 소통할 수 있겠죠. 완벽하게 의사소통은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트랜슬레이션하고 이쪽도 트랜슬레이션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언어는 구조가 같으니 다를 떠서 그 문자로 전달되어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간의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소통의 공간 속에서 책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다면 책을 매개라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한 권의 책인데, 휴먼 라이브러리는 그 사람을 책으로 인식하고 보면은 단순한 얘기거든요. 아, 내가 책을 읽으러 왔어. 다만 저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짜여져서 이미 짜여 쓰여서 그렇게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써가는 책이죠. 같이 써간다보다 내 의도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AI죠. 내가 책인데 누굴 만났을 때 저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책의 내용들, 문장들, 표현들, 생각들을 끄집어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내재되어진 화학적으로 있는 내 활동 속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작업인데, 책은 그것을 일정한 독자라든가 대상을 전제하고 내가 만들어놓은 레디메이드 되어진 것, 변경이 불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사람 책은 우리가 SNS에 몰입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딱 레디메이드로 딱 뜨는 문장들이 길지 않고 짧기 때문에 시간도 순간이고 환경도 바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끌고 간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출발할 때는 둘이 안녕 하고 인사를 시작했지만 그 다음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만, 책은 누군가가 그것을 전제해서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고 이걸 읽을 사람이 누구라면 거기에 맞춰 써진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작업이 책인데, 이 책이 사람을 만나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겠죠. 그래서 책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끄집어낼 수 있는, 모아낼 수 있는 힘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독서 동아리의 역할은 책을 읽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책을 내가 소화시켜서 나라는 책을 들고 가서 책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공간? 다 책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라는 책이, 아, 저 친구는 무슨 책을 썼어 라는 그런 결과론적 얘기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화수분이야. 어느 누구나 다 화수분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지식과 사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강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슬픔, 애환은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죠. 제목도 정해져 있지요. 관중도 딱 일정한 수준에 정해져 있죠. 거기에 맞춰 자기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책과 거의 다름없는, 책보다는 약간 유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책의 형태를 갖고 가는. 그래서 독서 동아리는 책을 만드는 작업, 아니 책을 펼치는 작업들, 각자 자신의 책을 펼치는 작업들이라고, 그 매개가, 그 출발점이 기왕에 나오는 책 한 권이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게 굳이 책일 이유도 없습니다. 책? 영화? 아니 스포츠 동아리? 그래,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독서 동아리를 출판과 마찬가지로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영역도 있다는 거죠. 책이 갖고 있는, 문자가 갖고 있는 그 어휘력, 그 문장,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재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것들,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넓게 해석해서, 그래 나도 책이야. 책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말이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것이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매체로 접근한다든가 다른 책들을 만나서 깨워주는 거죠. 당신도 책입니다. 어떤 책은 굉장히 수줍어하는 책도 있어서 자기 표현을 못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리적으로 책을 읽어도 이 책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이 모르는 말을 주저리 떠들었을까요? 아니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표현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표현력이, 소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표현이라는 것 자체는 대상이 필요한 것이고 주고받는 인터랙션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된 사람한테는 표현이 굉장히 거칠 수도 있고 서투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암호 같을 수도 있겠죠. 그런 책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펼치고 첨삭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서로 어휘력도 증가될 수 있고 표현력도 늘어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힘들도 생기고. 누가 그러대요. 다양성은 다름을 넘어서서 닮음이 된다고. 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 사람과 나는 굉장히 다르다. 심지어 싸움까지 하지만 같이 자주 만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유하는 부분도 생기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배려, 이해할 수 있는 대목도 생기고 그 싸움이 그렇게 지독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서로 그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힘도 늘어가는 것이죠. 결국 동아리, 독서, 앞에 독서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독서, 관념적으로 치면 굉장히 넓은 얘기, 소통의 동아리, 소통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 교감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가 다 독서 동아리라면 모여서 마시고 먹고 떠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독후 활동인 것이죠. 책을 써가는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책을 개방하는 작업일 수도 있고 내가 숨겨놨던 내 책의 한 내용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일 수 있고 그 내용 중에 저 사람이 관심 있어. 이런 말 어때? 이런 문장 멋있지 않아? 이런 말 어때? 이런 생각 어때? 이런 예시는 어때? 내가 갖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작업이고.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면 독서 동아리는 그냥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은 도서관 얘기를 얼핏 했는데도 작은 도서관 또 역시 그런 동아리입니다. 책들이죠. 책을 비치해야 하니 아니 그 사람들이 자기 책을 쓰기 위해서 자기라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책이 필요한 것은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니까 그게 꼭 그리어야 하니 필요 없습니다. 많은 경험들이 녹아 들어가는 것이 그 경험들 속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책 이전에 우리 어휘에 관련된 그래서 독서 동화를 협의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장하는 가장 기초가 뭐냐면 어휘거든요.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술음에서 발전해서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다양한 어휘들이 생겨나고 그 어휘가 묶여서 문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구조거든요. 그 문화구조가 우리 어휘를 만들고 어휘가 소리로 표현되고 그 소리가 우리 구강구조를 규정하고 그 구강구조가 결국 우리의 얼굴 모습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얼굴은 조금씩 다 길고 여기가 굉장히 발전해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언어 구조 속에서 나온 모습이죠. 잘생기고 못생기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문화, 우리 삶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말이고 표현이고 이것이 그래서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그런 문해력 그것이 애들에게 기억, 니은, 디귿을 가르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해력 향상을 시켜야 하고 예전에 공부 못한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가나다라를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서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해외에서 유학을 했거나 해외에 출장을 나가서 거기 머물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아마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아, 이 아이는 벌써 유치원, 초등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영어를 잘해. 천만에. 발음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얘가 알고 있는 어휘력은 그 학교 초등학교에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얘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까지 이 어휘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얘가 하는 말을 들어가면 서양 사람들이 쟤는 왜 이렇게 애기 같아? 다 큰 사람이. 아까 한글이 대단하다고 한 것이 뭐냐면 한글은 그 어휘력의 차이가 굉장히 적습니다. 좋게 말하면 우리가 소통이 쉽고 단순해라고 하지만 크게 말하면 뎁스가 얕은 거죠.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을까? 안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넓을까? 아는 것의 깊이, 아는 것의 정도, 아는 것의 방법, 아는 것의 의미가 얼마만큼 폭이 넓을까?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 안다는 단어를 여러 가지 어휘를 써서 말하는 사람에는 심층이 다른 거죠. 아, 저 사람과 나랑은 세계관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독서 동아리 얘기를 제가 빌미를 합니다만 독서 동아리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그걸 키워줄 수 있고 그 독서라는 책이라는 데 제한하지 말고 아 사람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그 동호회 속에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주고 그들이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문해를 키워줄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가는 데라면 도서관은 멋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